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물가와 금리 우려에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이 하락의 폭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 항생 증시에 비교해 봐도 유독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함께 해볼 텐데요. 현재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이슈를 분석하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코스피 어제 하루 만에 2200선을 좀 다시 회복하는 듯 했다가 오늘 결국에 2200선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도 지금 매도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좀 주목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면이 있고요. 원래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변동성이 크면 좀 당일에는 변동성이 적은 경향이 있고 전일에 변동성이 적으면 당일에 큰 경향이 있는데 어제 변동성이 적기는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720억 원, 코스닥 기준으로 한 650억 원 많이 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한 2,500억 원이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어제 적은 변동성을 뒤로하고 오늘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고 여기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동시간대 대비해서 매도가 크지는 않지만은 선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1등에서 3등, 그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시장보다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더 빠지고 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시장 대비해서 거래소 기준으로 약한 종목들은 뭐 성장주군들,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주가가 형성됐던 조선업종 이쪽이 약한 모습이고 성장주 쪽에 뭐 하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반도체와 관련된 IT는 잡아놓고 성장주군이 매도가 나오면서 종목들은 이렇게 키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적인 바닥에서는 그 지금 강한 반도체 쪽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좀 수급적인 요소로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이 한 2.7%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연중 신저가 흐름을 깨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대표적인 성장주가 많은 지수인데 일단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터 한 차례 조정 나왔다가 좀 버티고 있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고 있어요. 뭐 신작이 밀리는 점도 있겠지만은 전형적인 성장주다 보니까 이러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도 펄어비스라든지 그러한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주 약한 모습, 카카오 게임즈도 동일하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한 4%대 상승, LNF는 한 0.6%대 조정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눈으로 보이는 지수는 좀 착시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거래소의 SK하이닉스,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은 잡아놓고 나머지 군들이 더 크게 하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의 조정은 우리가 수급으로 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좀 가깝게는 오늘 나오는 지표를 봐야죠. 지표에 대해서 무조건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이 충격 같은 경우가 또 지금 오늘의 지수만큼의 조정도 내일 나올 수 있는 점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성장주 순환 시대입니다. 뭐 세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송장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성장주들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발표되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네. 지금 시장 뭐 성장주들 추가 낙폭 하락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해주셨는데, 네. 그럼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건 네. 과연 코스피 코스닥 이 시장의 지금 바닥이 네. 언제쯤에 좀 확인이 될지 그 부분이거든요. 음,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실까요? 시장이 과도한 하락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과도한 하락이 우리나라만 놓고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 시장은 촉발이 된 거고, 그 외부 변수의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 단계를 해 나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물가 부분이 좀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금리 인상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보니까 이 물가 지표까지 같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의 톤을 강하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또 잡히지 않는 모습. 이번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유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그 물가 지표다 보니까 여기에서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음번 같은 경우도 연속해서 높을 수 있겠다. 그러면 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톤을 높여야 되고, 이런 식의 좀 쳇바퀴를 도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20년 이내에서, 아니 몇십 년 이내로 보더라도 금리 인상기에 자금의 회수의 시기는 없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처음 맞이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도 바닥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그다음에 2010년도에 미국의 신용 강등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조정이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2,500대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지금의 경기 침체까지는 반영을 한 단계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채권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점, 그만큼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야 하지만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거든요. 또 다른 국가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진다 하면은 여기는 바닥이 아니라 우리가 08년도에 한 1300대에서 순식간에 한 890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또한 뭐 외부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지수는 뭐 2000대도 하락을 잠시 했다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데 그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책 공조가 필요해요. 글로벌 정책 공조. 08년도 그랬고 106도 그랬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시장은 하락을 했다가 좀 이 비슷한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 과거도 그랬듯이
언제나 시장은 바닥을 찍고는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반등은 무작정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정책 공조든 뭐 특정 국가가 바뀌든 뭐 가깝게는 중국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뭐 환경이 바뀌든 그러면 주도업 정권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의 8분 응선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지치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음부터는 뭐 한 차례 더 이렇게 흔들었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좀 지금 업종별로 좀 컨디션을 체크하고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뭘지 그런 걸 추려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지금 뭐 거의 다 온 상태기는 한데 조금 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좀 바뀌려면 현재 뭐 우리나라 증시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개별 국가에서든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합심을 해서 정책이 나오든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고 나서야 이 바닥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의 이슈 분석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검토 소식에 그 반사효과 기대감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소식 좀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의 현재 주가 흐름 좀 풀이해 주시죠. 이게 국가의 제재를 통해서 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게 규제로 인한 반응이거든요. 수요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세 같은 경우는 강하게 왔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짧게 시세가 나요.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내일 5%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는 날 수 있지만은 오늘 주가들을 보면 뭐 조일 알루미늄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을 시가 비슷하게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 고가가 한 9%였고 지금이 고가 대비해서는 한 8%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강한 쪽이 남산 알루미늄 이런 기업인데 고가가 28%였다가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한 12%가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만큼 재료 무게가 강하지 않다는 점이겠고요. 시장이 약할 때 같은 경우는 테마도 같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연결해서 상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좀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런던 금속 거래소의 알루미늄 가격이 7.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금속도 좀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자,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 조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추가 상승에 있어서도 좀 제동에 걸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뒷받침돼야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제품의 판매를 통해서 실적을 거둬두게 되고, 근데 단순히 매출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이 인상을 하니까, 원재료가 아니라 제품가가 인상을 하니까 이게 이익으로도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규제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제품가가 잠시 올랐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니까. 그 점을 가장 큰 포인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거는 잠시 시세가 반짝 났다가 제자리로 오는 경향,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철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하면 일단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죠. 고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통시장 수요가 낮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 철강의 호가만 현재 높게 형성돼 있고 실제 계약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최근 업황이 어떤 상황이고 좀 주요 철강주들 앞으로 좀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이쪽도 경기를 많이 타게 돼요.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쪽의 경기 영향을 받고 나머지 뭐 일반적인 철을 만드는 기업들까지 펼쳐서 본다고 하면은 뭐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조선 경기를 많이 타게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에 2조 2천억 원 정도 나왔었고요. 2분기에 한 2조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톤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는 한 8조 정도의 이익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그러면 이게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좀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 좀 가미기 되는 요소까지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그만큼 조정이 나와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쪽 도 수요가 돌아서야 됩니다. 수요가 돌아서든 아니면 중국 쪽에서 뭐 부양책이라든지 그런 걸 내놓든 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당장 수요가 늘기는 힘든 구조고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뭐 철강이라든지 이쪽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주가들이 실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적을 또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뜰 때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이 돌아설 때는 하루에도 강하게 주가를 복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특징까지 함께 연결하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을 지금은 안 좋은 면까지 좀 반영을 해 놓은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철강이야말로 이 산업 경기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들 미리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그래도 철강주들, 뭐 세아특수관, 현대제철 좀 빨간 불빛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철강 주요 종목 중소형주 할 거 없이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실적이 뭐 지금 국내 3분기 기업들 실적 다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 속에서 철강주들 실적도 네.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철강주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3분기는 톤이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해요. 그만큼 반영이 일단은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오고 톤이 낮아진 실적보다 더 못 나오면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워낙 그 부정적인 요소를 실적까지 다 대입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철강 업종은 크게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좀 멘트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반기에 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경제 전망 아니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점 그런 데에 대한 발표를 초점으로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업종 내에서도 1등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게 형성돼 있고 2차 전지 신사업이 더해질 수 있는 뭐 포스코 홀딩스 이쪽이 탑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탑픽이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 저희가 좀 앞으로의 매매 전략 어느 정도 뭐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좀 진행돼야 할 점은 2차 전지 신사업이 LG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면서 구체화가 되었다는 점이고
재련 사업을 영위하는 뭐 철강 이쪽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은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열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신사업 같은 경우는 본업의 이익이 지금 시총 대비해서 이만큼 비싸다고 하면은 크게 플러스 요인이 아닌데, 본업의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좀 할인을 받은 상황에서 그게 플러스 되면 주가의 상승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짧게는 가격적으로는 한 26만 원대 이 정도 구간을 1차적으로 회복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금 현재 좀 빨간불 켜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가 23만 8,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홀딩스 좀 26만 원 선을 회복하는지 이 부분 1차적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까지 저희가 좀 폭넓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성홍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또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나 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낙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되는데 이게 아마 8.1%, 그러니까 전월의 8.3보다 소폭 하향되는 8.1%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또 너무 잘 나오면 또 아마 또 지수 상당히 급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미국 CPI 결과를 둘러싼 아주 경계 심리가 강화되면서 역시나 그 소위 말한 변동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한국 IT 섹터의 한 주당 순이 EPS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향 조정이 조금 멈추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좀 올라올 거라 보는데 EPS가 좀 재미난 특징이 원달러 환율에 1년에서 2년 정도 가량 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IT 섹터가 한 주 동안 7.6% 하락하면서 17주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강달러 현상이 좀 진정돼야 또 EPS에 또 반등 국면에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전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지수는 전주 대비 1.7% 하락한 3.3% EPS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래서 PER 단에서는 8.6배 정도 수준이고요. 달러 환산했을 때 코스피 3개월 수준은 여전히 마이너스 14% 정도의 굉장히 하락폭이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여전히 보수적으로 대응은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외국인은 그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한다면 역시나 2차 전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경계감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를 앞두고 현재 우리 시장 과한 공포감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신라젠 2년 5개월여 만에 결국에 거래가 재개되게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좀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C 공장 증설 계획을 전하면서 오늘 장중에 3%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카지노주의 실적 회복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양극재 사업 호조로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LG화학도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성장주들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네이버 모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라젠, SKC,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지금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 파라다이스, LG화학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 SKC, 또 실적 회복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카지노주, 그리고 양극재 매출 성장으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LG화학이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각각 특징주로 SKC, 파라다이스, LG화학이 뽑혔습니다. 우선 SKC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장중에 한 3%대 오름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이 많이 깎여 나가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SKC는 보유한 분 입장에서는 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스탑입니다. SKC는 잘 아시겠지만 역시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이 동박, 구리로 만든 얇은 박인데요. 이게 음극재, 그러니까 음극 집전체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SKC의 자회사 이 세계 1위 동박회사 SK 넥실리스가 전주 공장에 작년하고 올해 증설 이미 다 마쳤고요. 이 전주 정읍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얇고 길고 넓은 동박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연간 5만 톤 캐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연 5만 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6월 달에 스탈로바 볼라 공장이 연 5만 톤 해가지고 글로벌로는 이제 연간 북미까지 포함하면 북미도 연 5만 톤의 증설 계획이 있고요. 이 관련돼서 2025년까지 글로벌 세계 최대 생산 능력 25만 톤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박 관련된 매출은 끊임없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3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IRA 법안 관련돼서 미국에 이미 신규 진출한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데 역시 이 글로벌 동박 관련된 탑티어 업체 중에 가장 미국의 큰 규모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 법안 관련돼서도 SKC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세계 4위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2조 7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SKC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박 시장의 전반이 확대되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동박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술력의 차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SK 넥실리스와는 기술적인 격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드디어 2024년에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 말까지 2만 톤의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하고 실리콘 음극재, 마지막으로 글라스 기판까지 이게 고부가치 소재 사업인데 SKC가 이 고부가치 소재 사업부를 작년에 30% 언더 매출 비중에서 2026년까지는 약 65%까지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 마진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동박 실리콘 음극재 기판이 각각 매출단에서 2026년까지 동박은 3조 7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한 5천억, 그다음에 글라스 기판은 한 4천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SKC를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같은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소재단 예를 들어 최근 평균 25% 빠졌으면 SKC는 45% 정도 빠졌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그 기존 갖고 있는 기초 석유학 제품에서도 상당히 고마진의 이 폴리옥사이드를 생산하고 있지만 석유학 제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SKC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혀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고부가 같이 소재 산업에서 누가 승기를 쥐는지 여기에 따라서 왕좌가 갈리는 것 같은데 SKC 일단 보유자분들이라면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전반으로 계속해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지노주만큼은 호재가 연이어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지노주에서 파라다이스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자, 파라다이스는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파라다이스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고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도 역시 전혀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둘 다 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참 재미난 게 일반인의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여행업하고는 달려 상당히 소수 인원 아니면 VIP 기반의 이런 소수 또는 VIP 수요 기반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이 항공이 전면으로 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매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정부에서 한국 등 68개 국가의 대상으로 이 무비자, 그러니까 사증 면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본 입국이 다시 허용되면 이 일본 VIP 고객 관련돼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파라다이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플러스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동량 자체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수요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엔 다행인 거는 항공사의 한중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VIP 고객도 카지노주의 하반기 회복세 상당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호캉스 유행에 따라서 이 복합 리조트 방문객이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비카지노 사업부의 매출도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내 카지노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적에 반영될 경우에는 2020년 연간으로 드디어 이제 200억대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빠른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중국 VIP 고객까지 회복된다면 2023년에는 영업이익 단으로 1,5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최근에 발빠르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55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파라다이스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는 드랍액하고 홀드 두 가지만 꼭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드랍액은 방문객이 카지노에서 게임하기 위해 구입하는 칩의 구매액이고요. 홀드율은 카지노가 게임을 이겨서 얻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입장에서는 드랍액도 증가해야 되고 홀드율도 증가해야 되는데 둘 다 모두 5월 달부터 굉장히 상당히 증가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든 모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LG화학의 주가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G화학은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도 여전히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적 관련된 거는 아직도 여전히 기초 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이 하락할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LG화학 자체는 신사업 중심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최초로 배터리 소위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부의 실적 포함, 그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 단 비중이 배터리와 첨단 소재 합쳐서 영업이익 비중이 50% 넘게 초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와 첨단 소재 단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증설 효과도 온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첨단 소재 산업 내 매출이 57% 차지하던 이 전지 소재 사업부가
이 3분기부터는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지 소재 사업부에 대해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말 여전히 9만 톤 캐파를 계속 증설해서 9만 톤까지 왔는데 2026년까지 이에 3배 가까운 수치인 26만 톤까지 양극재 관련된 캐파를 계속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첨단 소재는 올해 영업이익 단에서 1조 2천억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에는 1조 5천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하반기에 청주 4공장 증설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청주 4공장 신규 라인이 시간당 생산량이 2배 넘게 올라가는 세계 최초로 생산 라인당 1만 톤의 양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할 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최근에 LFP의 그 인산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요. LFP 배터리 대비 하이니켈 양극재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은 LFP 배터리랑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가격 차이가 25%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7%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가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LFP 배터리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돼서도 상당히 LG화학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처음에 LG에너지솔루션 떼낸다고 했을 때 참 LG화학에 남아있는 사업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신사업 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LG화학 역시 그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7% 내린 217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회복했던 2200선을 다시 내주고 있는 코스피.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보합 출발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우하향 곡선 그리면서 장중 저점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에 나섰던 외국인. 그 행진 오늘은 좀 끝나는 걸까요? 외국인 현재 120억 원 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팔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486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한 이 중국 다롄의 낸드 플래시 공장도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전장에서는 줄곧 빨간불 켰지만 지금 현재 시장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금 오늘 2.74% 내린 65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힘든 모습인데요. 669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에 종전 연저점까지 깨고 끝없이 낙폭 확대하면서 6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4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에 나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5억 원, 166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그래도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룹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SK온의 고성장과 또 삼성 SDI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1%대 상승하면서 12만 3,700원 선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장중 내내 힘이 쭉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그저께도 시장 박살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빠질 거라 그랬습니다. 저점 깨질 것 같아서 어제도 그저께도 현금화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빠지는 강도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한 10% 빠지겠지? 아니에요. 지금 벌써 어제 오늘만 하더라 벌써 10%는 빠졌을걸요, 대부분이. 10%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진다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반토막 난다 생각하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사자마자 30% 빠질 수 있다. 30%, 40%, 50%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공개 방송 아침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하고 그다음에 신의 한 수 방송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새로 사도 30% 깨지는 거 너무 쉽게 나오고요. 40% 깨지는 거 뭐 많이 나올 거고요. 50% 깨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빠졌죠? 일단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빠지는 거고요. 종목도 저점 깨지고 빠지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좋아서 빠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리 어제 0.5% 올렸지만 또 11월 달에 또 올릴 거고 12월 달에도 분명히 또 올릴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또 난리 나겠죠. 어쨌든 뭐 실적이 이제 다음 달에 또 발표들이 나올 텐데 아마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쏟아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빠질 때는 별의별 악재들이 물려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걸 대비를 해서 그러면 호재는 없냐? 호재는 많이 빠지면 그게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러면 종목들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빠지면 그러면 거꾸로 올라갈 일만 있겠죠. 그래서 악재가 나올 거면은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데, 오늘 지수를 보면은 CPI 지수 오늘 이제 저녁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나오겠지만 글쎄요,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무슨 얘기가 나오든 미국 시장은 밑으로 빼려고 작정이 돼 있는 애들이라서 호재가 나와도 떨어질 거고 악재가 나와도 더 떨어질 거고 그럴 장이에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단타만 가능한 그런 흐름인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말은 안 되겠지만 CPI 지수가 지난달에 8.3 그리고 예상치는 8.1로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말은 안 되지만 혹시나 뭐 6% 이하로 나온다. 6% 이하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정도 나와가지고 호재가 돼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스닥이 이렇게 11,500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단타를 해도 좋습니다. 단타예요. 왜냐하면 반등 줬다 미국 시장 또 빠져요. 우리나라도 또 빠지고 반등 줬다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좋은 호재가 터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12,000으로 나중에 로켓 쏘듯이 위로 폭 하고 오늘 나스닥이 5% 폭등, 다우존스가 뭐 8% 폭등, 그러면 단타를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르기는커녕 살살 밀리거나 반등도 조금 나온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급등이 나오든 아니면 완전 많이만 빠져가지고 정말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면, 과거에 유럽 신용 위기 때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는데 정말로 종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미 1년 내내 빠졌는데 거기서도 반토막이 나면서 많이 빠지니까 바닥 대비 30% 50% 단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빠져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또 30% 50% 단타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빠져요. 계속 계단식 하락인데 중간에 반등 나올 때마다 큰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타만 가능한 구간이 됐고 많이 더 빠져야 단타가 쉽게 되지, 함부로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아직 충분히 빠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잘못 물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니까 좀만 더 참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함부로 주식 건들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현금화 대응, 그리고 지난주 개천절 이후에서도 시장 반등 나올 때에서 제가 신한수에서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반등 나와봤자 또 빠진다고. 그래서 단타로만 짧게 끊고 먹으면 팔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일이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자, 근데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뭐 좋은 이슈는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이게 고점에서 74%, 75%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지금도 물타기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하락장 빠질 때에서는 70% 빠졌다고 더 안 빠지지 않고 더 빠져요. 일단은 오늘 나왔던 이슈는 뭐 그동안 있었던 이슈랑 똑같은 건데, 계속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박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국이 오늘 CPI 발표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니까 그 경계감 속에서 계속적인 공격적인 긴축을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IT 섹터나 이제 성장주 투자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못 쳐서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타기도 안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지만 손실이 10% 안쪽에 있으면 어제 들어갔다 빨리 자르세요. 뭘 갖고 있으니까. 어제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자르는 게 낫지만 뭐 이미 벌써 13만 원에서 11만 원 물린 사람들은 뭐 주시장과 함께 끝까지 가져가야죠.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버티다 보면 나중에 뭐 2만 원을 찍고 나중에 10만 원을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2만 원으로 찍어도 나중에는 10만 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죠. 쉽지 않은 싸움이니까 물린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펄어비스. 자, 게임주인데 게임주들도 뭐 똑같은 얘기로 빠져요. 계속 실적 부진 얘기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안 좋은 얘기 나왔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데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진짜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건데 뭐 이런 얘기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계속 작당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와 똑같이 이렇게 많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고, 어제 샀다, 바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어제 샀는데 지금 손실 10%다. 손절하면 되죠. 근데 손실이 30% 넘어갔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장기 투자를 해야죠. 언젠가는 바닥 찍고 올라가겠죠. 바닥이 10,000원이 나올지 20,000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대주산업인데요. 어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이것도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역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고점 대비는 69.4% 수익인데 어제는 89점 몇 프로였죠. 조만간에 원래 매수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1960원에 올해 3월 달에 드렸던 건데요. 그 가격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계속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60점 양. 매수 포인트도 별로 안 좋아요. 60점 양. 어제도 얘기했지만 은행주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것 같다. 왜? 금리 인상 수혜주니까. 버티는 것 뿐이지 올라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겨웠던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도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들었던 장이었는데요. 내 계좌를 지키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식 구조대 방송되니까요. 주식 구조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